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주목하시는 NFT 섹터가 있다면 일단 빨리 NFT 뱅크에 들어가죠. 클래식의 헨리라고 합니다. 업계의 구루라고 불리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제는 NFT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다우 오너이저이자 이제 NFT 스튜디오인 이온 스튜디오를 창업한 루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NFT 뱅크의 테크 리더를 맡고 있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스클래식의 코파운더 홍유미라고 합니다. 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주신 순서와 반대로 이번에는 크리스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몇 년 전이죠. AI 개발자가 NFT 업계로 이직하면서 굉장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 NFT 사도 된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는데요. 그 주인공을 모신 만큼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시에 NFT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나요? 저는 사실 도메인에 꽂혔다기보다는 AI라는 기술을 공부하고 구현하는 입장에서 AI의 핵심적인 문제가 기술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기술을 적합한 문제를 푸는 데 활용을 해야지만 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AI가 쓰일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 다 리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술과 마켓이 잘 만나서 가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점을 찾았던 게 NFT 뱅크였어요. 네. 왜냐면 NFT라는 거를 한번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나면은 약간 부동산처럼 현재 가치를 알기가 힘들어요.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싸게 나온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 여기 핵심적인 질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현재 ML이라는 기술로 추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금융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치로 만들어내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NFT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AI랑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드는 비싼 기술이 제대로 이제 가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NFT에 집중하신 거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AI나 NFT나 비싸기는 매한가지였죠. 그렇게 하죠. NFT도 사실 되게는 비싼데 이제 저 같은 일반 소비자와 또 개발하시는 입장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2와 웹3를 모두 경험을 하셨고 둘 다 또 핫한 단어였던 만큼 일반인이 바라보는 어떤 핫한 기술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기술은 괴리가 좀 컸을 것 같은데 AI와 NFT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또 차이점이 있었는지. 차이점은 대중성인 것 같아요. AI라는 키워드는 뭔가 핫하고 섹시하고 엄청 약간 똑똑한 천재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브랜드 자체가.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도 하거든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 카페 가면 NFT 뭐 사야 되냐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대중성이 먼저 큰 것 같아요, 차이 자체는. 그 다음에 느낀 점은 AI 먼저 말씀드리면 AI라는 기술은 SF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막상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은 아직도 약간 애기 같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지 능력 자체가 아직은 애기 같지만 아직 포텐셜이 높은 애기 근데 가르치기 힘든 애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자체가 아직은 발전 중인 기술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ROI가 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규칙 난이도가 AI에 비하면은 간단한 편이에요. 물론 엄청 복잡한 이제 메인넷을 만든다 하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미지의 영역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돈은 엄청 많이 되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웹2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POC로 만들어서 런칭을 해서 유저의 반응이 그럴수록 입증이 되면 그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웹3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큰 만들어 놓고 나 이거 할 거야 한 달에 모아놓고 일단 돈은 초반에 많이 벌 수 있다라는 특징. 근데 반면에 웹3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왔지만 증명은 잘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유틸리티나 근본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 증명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얻는 과정에서 순서에 또 차이가 그렇죠.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NFT는 사실 시장이 먼저 생기고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전에 시장이 먼저 생긴 케이스잖아요. 네. 그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름대로의 이유로 물론 구매를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가치 산정을 할 수 있는지 네. 또 계신 곳에서는 NFT 뱅크는 어떤 식으로 가치 산정을 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희 밸류에이션 네.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사실 많이 AI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꿈꾸시는 게 있는데 주식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무모한 도전이었다라는 게 많이 밝혀졌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NFT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적정 시세가 얼마냐라는 거를 추정을 해주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1 이더리움짜리를 0.9 이더리움에 리스팅하면 얼마 만에 팔릴까? 그런 것도 고민할 거고. 그리고 최저 가격이 뭐 0.5 이더인데 이게 좀 레어한 거예요. 컬렉션 플랜은 0.5지만 좀 레어한 거면 1.5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일단은 ML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피처라는 게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배경이라든지 머리 색깔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는지 아니면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그 특징들을 다 인코딩을 해가지고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 BIC가 팔렸던 거래의 흐름을 데이터로 넣어줘요.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지. 그리고 이 특징들을 갖고 있는 각각의 NFT 친구들이 얼마에 팔렸는지. 예를 들어서 레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어 특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면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웹사이트 가시면은 각 콜렉션별로의 모델 퍼포먼스를 다 볼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 대략 보시면은 한 100이더라고 예측하면은 한 90에서 110이더 정도로 예측 성능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10% 내외? 오,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네네. 그게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은 10% 내의 모델들이 한 30-40% 정도 있고 분포가 여러 개 있어요. 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총 한 5,000개 정도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일단 빨리 NFT 뱅크에 들어가죠.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도 또 네.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주목하시는 NFT 저요? 섹터가 있다면 사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아. 잘 나가라는 거를 지금 알려드려봤자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아내냐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막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에다가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막 활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면 주는 민팅 자격을 줘요. 화이트리스팅. 그거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 내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프로젝트도 많고. 두 번째가 일단 런칭한 거를 데이터를 보면서 얘들 로드맵을 잘 수행하는가 그리고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리스크가 덜 하지만 ROI가 뭐 좀 낮긴 하겠죠.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BYC로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게 잘 올라가냐 트렌드를 보실 때는 저희 웹사이트도 있는데 그 시장에서 급상승하는 프로젝트들을 보시면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투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고서 본인의 의사결정 전략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리보다는 또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 공연담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NFT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의 월렛 한마디로 유저 단의 데이터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뭐 NFT 씬이 이제 1년 정도 지속이 됐죠. 근데 사실 크립토 시간으로 1년은 뭐 3배라고 해서 3년인데 굉장히 빠르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저 행태 단에서도. 그랬을 때 좀 재미있게 보셨던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재밌는 패턴 중에 하나는 프랜시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웨일이 있어요. 그 월렛이 사는 아이템은 카피 트레이딩을 하잖아? 이 사람이 사는 걸 사면은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제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는 거를 따라서 사는 이제 전략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실제로도 유효했고 그렇게 이제 좋은 NFT를 찾았던 경험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의 스타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이제 NFT 발행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막 민팅을 해줘요. 막 보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NFT다 그러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그 사람한테 몇 개씩 막 주고 막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의 계좌에다가 내 주식을 강제로 쏟아놓는 그런 거네요. 네. 받은 거는 막을 수 없잖아. 갖고 있는 그만 증명이 되면 오르는 거니까. 네. 좋은데요. 네, 재밌죠. 결국 이제 우리가 크립토라는 큰 덩어리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기획하고 여쭤보고 있는데 why 크립토에 대한 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크립토가 좋냐? 네. 이렇게 말하면 돼서 네. 이게 요즘 딱 비유로서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망치 들고 와서 만들면 되는 무주공사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만들면 돼요. 이게 이 세상에 최초가 될 거고 기념비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일하면서 내가 기계 부품 같다라는 느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돼서 약간 서부개척 시대처럼 내 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네요. 네. 좋은 비유였습니다. 또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